세상 이건 얘기합시다. 뭐예요 지금 이거? 아까 적은 거야. 네, 이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오늘 대본. 최종 변론 얘기해야 된다. 이거를 자 이렇게 자세히 썼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처음으로 쓴 거예요 이제. 8시 55분에 썼습니다. 9시에 시작하는데 8시 55분에 이렇게 썼다. 네. 아니 뭐 하여튼 최종 변론 얘기도 좀 해보자. 아 최종 변론. 윤석열의 최종 변론. 네.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네. 안 봤습니다. 그걸 왜 봅니까? 네. 67분이래잖아. 그래서 쳤죠. 윤석열 전문. 네, 그래서 전문을 쭉 이렇게 읽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중국이 안 나와요. 안 나왔나? 네. 부정선거가 안 나와요. 안 나왔나? 갑자기 북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간첩의 짓이었다. 뭐 그렇죠. 창원 간첩단 네. 뭐 해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중국 프레임에서 북한 프레임으로 종북 프레임으로 갑자기 넘어갔더라. 그걸 그렇게 뭐 세세하게 뭐 하지 마세요. 왜냐면 네. 중국 얘기는 앞에 차기한 변호사가 했어요. 차기한 변호사가 캐나다에서 친중 후보가 뭐 열 몇 명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익히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또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류의. 왜냐면 그분은 제가 보니까 그 팀에서 지정학 담당이에요. 차기화는 지정학 담당. 지정 담당. 네. 그래가지고 농구로 치면은 3점슛 담당이죠 이게. 슈팅 가드. 정대만이야. 그래가지고 정대만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아니 뭐가 됐든 아무튼 멀리 안경 선배 정도로 해주자. 네. 그래서 거기는 멀리서 쏘는 거예요. 멀리서 쏘느라고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 얘기하다가 잘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잘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멀리서 쏜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나는 개몽당했다. 좀 화려하잖아요 플레이가. 에이, 서태웅이다 스몰 포워드. 자꾸 화려한 플레이로 지금 코트를 흔들어놔요. 서태웅에 대한 모독이라니까. 무슨 뭐 14개월 아이의 엄마고 막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14개월 엄마고 무슨 뭐 육아를 하느라고 뉴스를 끊어서 못 봤는데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인지를 보고야 깨달았다. 야당의 독재와 이 파쇼 같은 행위를 내가 깨닫고 내가 야, 이 꼴밑을 흔듭니다. 내 정신도 흔들고. 야. 그쵸. 그리고 정상명 총장은 거기는 인정에 호소하더라고요. 형사재판이야 그거는 보통. 네. 그건 보통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학총장이 와서 우리 총학생회장이 이번에 잡혀온 모양인데 이게 참 좋은 사람이고 애고 잠깐 그런 거지 엄벌에 처하지 말라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탄원서 같은 거 써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총장 안 써줘도 학생처장은 써줬죠 보통.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정상명 씨는 뭔지 아십니까? 안경 선배입니다. 식스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변호사들이 네. 보면은 이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잖아요. 네. 범죄 사실을 부인합니다. 부인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역전 재판이라고 있어요. 또 뭡니까? 일본의 캡콤사가 만든. 캡콤은 알죠. 네. 네. 어떻게 알아요? 캡콤은 그 레슬링 옛날에 저기 그 캡콤 아니에요? 레슬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스트리트 파이터를 말씀하셔야지.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네. 캡콤은. 네. 근데 이제 역전 재판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재판 하니까 또 변호사가 약간 심기가 불편하잖아요. 재판을 게임으로 만들어? 이렇게 딱 되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재판은 아닙니다. 무슨 증언이 나오고 이 증언과 모순되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그 증언 부분에다가 뭐 제시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거는 PC 게임인가 아니면 뭐 원래는 게임보이 어드밴스용인데 이게 다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PC용으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 보면 항상 이게 스토리상 이 형량을 줄이는 걸로 할래? 완전 무죄를 주장할래? 이걸 항상 물어보는데 스토리상 형량을 줄이는 걸로 가면은 이게 게임 내용이 엄청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완전 무죄를 주장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변호사들이 완전 무죄 분위기잖아요. 근데 정상명 씨만 성렬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다. 성렬이는 그런 애가 아니고 성렬이는 옛날부터 착한 아이였다. 고든 아이였다. 착한 아이였는데 얘가 검사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다. 애가 너무 일직선으로만 가고 그래가지고 얘가 외골수가 됐다. 좀 오바를 하는 건 있지만 원래는 착한 아이고 좀 오바를 했더라도 그 의도가 나쁘진 않으니까 좀 괜찮게 좀 봐줘.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볼 때는 이거는 완전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것 같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정상영이 레벨이 윤석열보다 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게 예, 아무튼 그렇죠. 느낌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경 선배인 것 같다. 그 왜 안경 선배요? 안 감독이 아니고? 아닌데 감독님은 이제 일단 선수는 아니니까 선수 조금 아니니까. 무리하게 비유를 하자면 무리하게 그래도 그 비유하자면. 선수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고참이다. 좀 고참인 건 안경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선배가 좀 이제 나오는 거다. 이 정상명은. 그런 거다. 네. 그리고 국회 소추 쪽은 뭐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그 장 변호사님 것만 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쭉 이렇게 유려하게. 그래서 판사 출신이고 뭐 그냥 크게 격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게 정말 그냥 판사다운 법조인다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잘 하시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 옛날에 뭐 고문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그거는 이제 제가 글로만 이렇게 봤죠. 대각선으로. 그러면서 약간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데 뭐 하느님이 보호하사 뭐 그것도 하고 근데 김근식 의원이 갑자기 손 저. 들고 88년 5월은 고문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9학년 잡혀가서 아는데 86년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증거도 없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88년 5월이 유화 국면인 건 맞을 텐데 근데 뭐 그 공안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으리라고 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공안 사건은 90년 후반까지 계속 있죠. 그러니까요. 그 우리 김준일 변호사 잘 아시는 기간대호 사건 이런 거 95년에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담배 핀다고 그래갖고 그때 강상구와 같이 막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간대호 사건 95년이더만요. 그것도 그 저기 MBC 뉴스에 잡혀간 거 영상 어디 찾으면 구글에 나와요. 실명이 다 그때만 해도 뭐 실명 나옵니다. 바로 어느 학교 몇 학년 어느 학교 몇 학년 총학생 회장 누구 뭐 다 나올 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88년 5월이라고 뭐 공안 사건이 보통은 없었다고 뭐.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물고문 얘기는 뭐 많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뭐 굳이 그거 가지고 근데 트집 잡고 싸울까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9학년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9학년 아닙니다. 네. 9학년. 9학년 아닙니다. 9학년. 구국 학생 동맹. 구국 학생 연맹인가? 연맹이겠지. 연맹이구나. 구국 학생 연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학 출연 뒤에가 애학 출연인가요? 앞에가 애학 출연인가? 뒤에가 애학 출연일 겁니다. 뒤에가. 그 나중에 연대 사태까지 쭉 가는 그 건대 사태. 건대 사태. 86년 건대 사태. 그 건대 사태 과거 그 96년에 연대 사태까지 쭉. 그렇게 본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96년은 또 뭐 별도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시죠. 네. 또 뭐 연대 사태냐 연대 항쟁이냐 가지고 우리 댓글이 또 대망신창 될까봐. 네. 그 정도예요? 아니 뭐 그건 당연히 그 논쟁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론 얘기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아무튼 9학년 내가 9학년을 해봤는데 그때는 그 유아 국면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운동권 근성이다. 운동권 논쟁이다 그거.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김근식 김근식 교수님 그런 얘기 하시려면은 여기 와서 하세요. 엉망진창의 변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은 사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상하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념 논쟁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긴 했지만 적어도 박근혜 때처럼 하진 않을 거다. 그때는 거의 뭐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제 화력을 집중해서 막 엄청 어쨌든 네임도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뭐 결과는 또 더 이상하게 막 흘러가가지고 그 최종 PPT도 250페이지짜리인가? 누가 이제 그 변호인들이 갖고 온 거. 해가지고 이제 PPT 이렇게 쭉 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250장을 만드냐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뭐예요 그게 지금? 그게 뭐 약간 신춘문예를 노린 창작. 근데 박근혜 때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건 굉장히 오판이었다 저의. 그분들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제가 그 한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요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게 훨씬 전에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탄핵 얘기하고 막 이럴 때 윤석열의 심경 이런 거를 보수는 일부 보도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탄핵을 당한다면
다 한다면 전제를 놓고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라는 게 일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절대 박근혜처럼 그냥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왔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번 지금까지 이르는 국면에서 제가 그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몰라요. 그게 이 얘기구나. 그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절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 하나진 않고 하나 인정하지 않고 아주 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개판 만들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고서라도 끝까지 뭐 해보겠다는 거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네. 뭐 안 나오나요 잘? 이게 뭐 좀 이렇게 그 람이에요 뭐예요? 람이죠. 네. 람인데 왜? 람인데 좀 안 써버릇해가지고 네. 말라서 라미펜 됩니다 이제. 또 만년필 애호가들은 라미를 안 좋아합니다 또. 아 네. 그렇습니까? 진정한 만년필이라고 네.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몽블랑입니까? 아니 그것은 네. 이 메이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원리가 원리가. 저게 잉크가 나오는 원리가 네. 진정한 만년필이 아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제가 아는 거는 일제가 세 필이 많습니다. 네. EF 초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기감을 왜냐하면 우리 쪽은 한자나 한글 이런 거는 이제 알파벳보다 이제 필기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됐는데 이게 좀 두꺼워요. 근데 일본의 이제 그 뭐 파일로트, 뭐 세일러,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 갑자기 브랜드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죠? 아 뭐 누군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 세필이 있어서 저는 가끔 저렴한 일제를 쓴 적도 있다. 뭐 친일 논란인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역시 이게 그러니까 옛날 기술이잖아요. 결국 만년필은 옛날 기술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주축국에서 하는 거라고. 추축국들이 잘한다. 네. 플래티늄 있습니다. 플래티늄은 더 싼, 이거보다 더 싼 허옇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그 또 이렇게 그게 있는데. 그게 그건데, 그 싼 거 있어요. 그것도 근데 정확하게 또 진정한 만년필이 아니다. 네,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원리가 그렇다. 네. 그거는 최종 변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 종결됐고 그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 그날에 딴 것도 여러 가지 같이 다 선고합니다. 3월 27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월 27일 전에 잡힐 거다. 근데 언젠지는 지금 모른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최상목이 기습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하셔야 됩니다. 결론 내면 최상목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그런가요? 조금 고민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임명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아 고맙습니다 한 다음에 자 마은혁 재판관은 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된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게 뭐지? 형사소송법인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경질된 경우를 제외하면 뭐 선고 전에 그냥 갱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준용하니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절차적 흠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헌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이제 최상목 임명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선고 3, 4일 전에 알리잖아요. 네, 선고 3, 4일 있으면 내가 임명했다! 그러면 이제 재개해라! 라고 이제 의견서를 급히 또 내겠죠. 며칠이라도 대선을 미뤄야 되니까. 뭐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헌재가 쌩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상 그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헌재가 이런 선택을 해도 저런 선택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의 행적이 좀 수상한 게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기 누구냐? 마용주. 마용주. 마씨들의 전성시대. 네, 마씨들이. 나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뭡니까 게슈탈트 붕괴, 마슈탈트 붕괴가 오더라고요. 마 누구지? 막 이러면서 나중에 뭐까지 생각나는지 압니까? 마초. 대만의 마잉주 막 이런 게 생각나고, 마씨들이 막 마인부요? 네. 야, 제일 유명한 마씨 아닙니까? 마르크스와 함께 아니에요? 야, 아닙니까?
야, 노동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르크스. 네, 야. 네. 그 아무튼간에 그래서 임명을 하면 대법관 임명을 하면 그게 뉘앙스가 대법관을 임명을 했으면은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하겠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은 약간 뒤늦게 임명을 딱 한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 지금 벌써 결론 내리시게요? 지금 임명했는데 마은혁 재판관도 같이 해야죠. 임명했는데 자 며칠 더 미루시고 같이 저기 또 하셔가지고 시간 더 필요하시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가 됐고요, 기다리시고요, 우린 그냥 8대0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얼마나 눈치를 볼 거냐, 아니면 평의를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정영식, 조한창 이런 분들이 아니 그래도 뭐 임명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변론 제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양승태가 썼던 그 방식은 어차피 안 통할 거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변론해서 넘어가고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뭐 온갖 마시들이 마오쩌둥, 마해영, 마이클 잭슨, 뭐 마동탁, 요요마, 뭐야. 야, 참 마씨 동문회가 장난이 아니군요. 야, 네. 마시들이 이렇게. 네. 네. 마동탁. 마동탁. 현재 시간은 이걸로 됐고 좀 이제 편해질 것 같아요. 방송이.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김민하 평론가도. 왜냐면 그거 되게 긴데 어제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사실 패널로서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어차피 하는 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좀 번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 나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뭐. 어쨌든 조금 부담이 덜하다. 그 전보다.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사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네. 책 얘기.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고 내용은 뭡니까? 내용 윤석열 욕이죠, 뭐. 윤석열 욕. 네. 근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역사까지 뒤지면서 윤석열 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윤석열 왜 이랬냐. 그 다음에 윤석열 옹호 왜 하냐, 사람들.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기보다도 윤석열을 우리는 왜 미워했냐, 뭐 이런 거. 왜 좋아했냐도. 네? 아니 어쨌든 1등을 한 거잖아요. 그쵸. 왜 당선됐냐, 왜 뽑았냐, 이것도 이제 어쨌든 분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얘기죠, 뭐. 그렇군요. 그러면 출간 시점은 모르겠습니까? 네. 빨리 하려고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퀄리티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변론 얘기해서 그 평가를 좀 해봐야죠. 그 김준우가 정말 좋아하는 개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완전 헛소리로 얘기했죠. 왜 그렇게 좋아하는 개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복귀하면 뭐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연연하지 않고 외치는 내가 하고 총리가 다른 걸 하는 분권형 개헌, 정치 개혁에 대해 한번 인생 바쳐보겠다. 원래 뭐 집권 후반기에는 개헌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근데 아무 진정성이 없고. 참 뭐 예를 들면 제가 기각이 되더라도 언제까지는 하야를 하겠습니다. 하야를 뭐 예를 들면 그런 딜이라도 쳐야지.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의미가 있다.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올해 8.15까지 제가 이재명 대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내가 하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봐줘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법조 선배님들이랑 같이 무슨 뭐 회의 자리가 있었는데 막 그거 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예를 들면 그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원래는 탄핵을 당하면 임명권자가 이제 그 사표를 수리할 수 없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임명권자라는 게. 그래서 탄핵이 됐더라도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견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물어본 거는 네. 그러한 입장 표명을 하면 윤석열이 지금 이거는 최종 변론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최종 진술에서 윤석열이 내가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얘기의 의도가. 그쵸.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가상한 노력이 있겠군요. 그럼 저희가 기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요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운명에는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작전을 좀 그렇게 짰으면 예를 들면 그게 결국 박근혜랑 윤석열의 공통점 아닙니까? 한동훈 책에도 그런 내용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하야를 했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말하자면 차라리 하야 일정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대통령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탄핵이 되기 전에 죄송하다. 그러면 제가 뭐 내년 재헌절에 맞춰서 그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날짜로 제가 하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국민의힘한테 우리 저기 탄핵 소추만은 막아주십시오. 제가 내년 7월 17일 하야합니다. 그거 안 되면 그때 하십시오. 탄핵 그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거국 중립 내각 받고 뭐 하야 언제 하겠다라고 박근혜가 얘기했으면 탄핵 안 됐을 수 있죠. 그 당시 원내 분포로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일 먼저 쓰면 먹힐 수 있는 카드를 제일 끝에 쓰다 만 것처럼 하니까 좀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도 얘기하라 그러니까. 왜 얘기를 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대선을 며칠이라도 미뤄야 된다. 아니 뭐 밀려야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대선이 미뤄집니까? 왜 얘기했을까요? 네.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얘기한 게 네. 그러니까 웃기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정상 참작을 해줄 리도 없고 헌법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한 무슨 뭐 이 사실관계를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 이제 여당과 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 외에는 정치적인 도움이 되는 거 외에는 하등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는 이 여당의 얘기를 그냥 수용해 준 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계속 양상훈 원래 주필이 얘기한 거였나 이게 조갑재 씨가 얘기한 거였나? 이건 이제 하야론. 조선일보에서는 양상훈이 하야론을 했었고 강천석인가 하는 사람이 야 이제 양당이 모여갖고 개헌 얘기 좀 해봐 뭐 이런 걸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윤석열이 개헌 얘기 하지 않을까? 개헌 얘기 한다던데? 이 최후 진술에서 요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는 이제 한 금요일 정도부터 종편 이런 데 나왔어요. 그 취재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취재력이 얼마나 좋으냐. 제가 토요일날 이렇게 신문을 봤거든요. 토요일날 또 뭐라고 떠드나 이렇게 봤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조선일보를 딱 봤는데 김건희 씨가 없애겠다고 했던 조선일보입니까? 네, 네. 김건희가 폐간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던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제목이 전국 분수령될 윤 최후 변론 헌재 아닌 국민 상대 메시지 내야. 헌재가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내라 이런 거고 막 제언들이 막 있어요. 나경원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최영두가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야 된다. 김형준 척자 교수님께서 장황하거나 훈계 톤으로 하면 안 된다. 겸손하고 차분해야 된다. 하나도 안 들었네. 네. 네. 이준환 교수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뭐 등등. 이제 조선일보를 왜 안 보는지는 김건희 씨 때문인 걸 다 알지만 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요런 얘기들을 쭉 전해준 다음에 근데 이제 조선일보 취재력이 좋은 게 근데 실제로는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비전이 담긴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명에 대한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예를 들면은 야당이 무슨 탄핵소추안 29건을 발의를 했고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고 그래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고 하지만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인데 그 여기 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뭐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뭐 이런 얘기하면서 2030 젊은이들이 시위에 나와가지고 이 탄핵 반대 의견 밝힌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도 낼 것이고 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하야 시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거는 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은 받아주지 않았죠. 결국 안 받은 거죠. 네,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죠. 정말 대단한 거는 윤석열은 최근 밝혀진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도 언급할 전망이다. 그냥 그대로 그냥 본 거네. 야, 대본을. 최근 공개한 민노총 일부 간부의 간첩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등등 해가지고 뭐 쭉. 야,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거의 마이라인이 누구예요? 예? 양승식, 김경필, 권순환 기자 이래갖고 여러 명이 취재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요게 사실은 이제 그 금요일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한 줄 쓴 거죠, 한 줄. 네,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네. 얘기해줄게 알았어. 네. 그러니까 캐딜락에서 이런 거를 협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고 캐딜락에서 쭉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요거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 국민의힘이 일단 첫째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기는 거죠. 자, 윤석열이 개헌까지 임기 단축까지 하면서 개헌까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각을 시켜줬어야지. 왜 기각 안 시켜줬습니까? 뭐 이렇게 우길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대선을 치르면 어떻게 된다? 보수층이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가지고 탄핵을 인용한 것은 잘 됐다 안 됐다. 너 탄핵 인정해 인정 안 해. 이거를 각 후보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한테 너 탄핵 인정해 인정 안 해. 물어보면 오세훈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탄핵 인정하는구나 이 나쁜 놈아 이럴 거 그런 아니에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가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겠죠. 뭐 너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김문수한테 탄핵 인정해 안 인정해 이런 뭐라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인정 안 한다 그러죠. 인정 안 한다고 하겠죠. 네. 그럼 중도에 가까운 쪽에서는 에이 저거 역시 저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헌은 뭐가 되냐? 이제 얼마나 열심히 또 보수언론 이런 데서 쓰겠습니까? 개헌은 뭐가 되냐? 윤석열의 유은 같은 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은 통치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개헌을 얘기하는 녀석이 이제부터는 마치 윤석열의 유은을 어쨌든 간에 탄핵을 인정하더라도 탄핵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하더라도 개헌을 열심히 얘기하는 녀석은 윤석열의 유은 통치를 따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헌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오세훈 열심히 하죠. 네. 개헌 토론회를 하고 연방제 지방 분권 개헌을 얘기를 하고 네? 거기 사람들이 구름같이 오고 이런 거를 사실 원하는 거죠. 근데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해줬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자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이 아직도 있는 거야. 조금 받아준 거잖아요. 아니 윤석열의 세계관에는 혹시 내가 기각이 되지 않을까?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하잖아요.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통령실이 오늘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정책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네, 저출산이 개선이 되고 있고 8,000명이 늘었다는 거죠. 기자들이 손들고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별다른 의도는 없고 오해는 하지 마.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기를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2월 초인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랑 밥을 먹었는데 진짜 할 일이 없다고. 네. 보통은 이제 대통령실에 가면 홍보수석이 친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진쯤 되면 갔다 오면 연수를 좀 갑니다. 언론재단 연수도 좀 이렇게 좀 돼요. 상남 또 뭐 있지? 상남 2인조? 아니
상남 언론재단 LG에서 만든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재단 것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기자들 연수 시켜주는 해외 연수 시켜주는 프로그램, 돈 대주는 프로그램, 대학원 학비 대주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좀 약간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한 기자들이 가는 어드밴티지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고생도 제일 많이 했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지금 완전히 뭐 그냥 초상집이고 아무도 볼 수가 없고 하는 일이 없고 뭐 쓸 글이 없고 발제할 게 없고 막 원래 대통령실은 에이스들이 가는 건데 제일 바쁘고 네. 비행기 타고 같이 가고 지금 커리어 꼬여요 이제 또 완전 꼬였죠. 그러나 뭐 어차피 에이스들을 보낸 거기 때문에 그분들 다 잘 먹고 잘 살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다고 그 윤석열 탄핵 때문에 조금 꼬였다고 해서 뭐 거기서 바로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고대 출신 아닙니다. 네. 그분 고대 출신 아니었습니다. 제가 밥 먹은 사람. 네. 그럼 연대 출신. 왜 그렇게 모든 걸 학벌로 몰고 가 아주. 참 우리 그리고 잠깐만.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요걸 정리하면 네. 국민의힘 주류에서 김문수를 안 밀어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다수파가 윤석열이 김문수로 안 된다. 김문수한테 세례를 안 줬으면 그것만큼은 하는 것 같아서 윤석열이 자꾸 그러니까 알았어 해서 했지만 요게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윤석열 스타일이 어떠냐면 알았어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해주잖아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봐 안 되잖아. 자 저기 사법 시험이라는 건 말이야 구술을 해가지고 그 족발 먹고 싶을 때는 족발도 먹다가 이러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게 윤석열이거든요. 그냥 안 된다. 잘 안 될 겁니다. 아휴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